이게 어떤 계획으로 받으시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3층이다 보니까 이 주위에서 광고 해달라고 광고료도 있더라고요. 광고도 얼마나 준대요? 광고도 월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럼 예상 얼마 생각하신 거예요? 아까 또 어떤 물건 말씀하셨는데? 아까 어떤 물건 말씀하셨지? 주차장? 주차장. 근데 이게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 보면은 수복이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요? 스타벅스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좋네. 사람들 찾아올 것 같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긴 해요. 2층, 3층 다 받으셨거든요, 이분이. 다 봤네. 자동화 시설 설치하겠지. 요즘에 주차장도 다 자동화 시설 되어 있어가지고 렌트해서 하면 굳이 안 가도 다 관리 가능하니까. 와, 쌤 제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아, 받으셨네. 맞네. 맞아. 전화 안 하겠지. 전화하기만 해봐. 전화해요. 안녕,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받으셨어요? 예,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받으셨어요? 단독이더라고요. 받자마자 후덜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근데 더 떨리네요. 아니,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저희 족사불체에서 제가 푼타 아부님한테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풀렸어요, 이거? 제가 궁금한 거는요. 2층 평수가 54평이고 3층 평수가 170평 정도 돼요. 근데 보기에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작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사무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게 공유 면적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제 거 같은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공유 면적이라 쓰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게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 상가를 이렇게 분양을 한 거예요. 네. 예, 상가에서 그 주차장도 같이 팔았으면 넘겼으면 했는데 상가분들은 그 주차장을 빼고 안 한다고 해서 그 주차장만 남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장만 경매가 나온 건데 일단은 그 사무실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사무실이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 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도면 떼보면은 지금 내 거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내 공유는 계단만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건축사 사무실도 가려고 생각했는데 전화번호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여기 월세는 누가 받고 있어요? 건물 소유주가 했었죠. 지금은 이제 매각이 됐잖아요.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1층에 있을 거고, 그쵸? 예. 그럼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월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사무실의 월세는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사무실. 그 사무실이요? 그냥 2층은 2층 식당 상가에서 거기에서 쓰고, 그리고 1층은 이제 전 소유주분이 이제 주차장을 관리 못하니까 경비 업체를 썼어요. 그분이 이제 관리 사무소다라고 혼자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3층은요? 3층은 잠겨 있고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써요.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건 2층 이 상가를 내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도면 안 보니까 도면이 안 보는 게 아니고 파악이 안 지금 되네. 어떤 거냐면은 여기 2층이 있잖아요. 보면은 요렇게 있잖아요. 이 면은 지금 상가가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요 색깔들은 요 면 안에 한 요 정도쯤에 지금 상가가 지금 이렇게 뭐 하나 있는 거야. 내 거지. 그러니까 주차 면적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내 건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갔더니 여기는 공유 면적이라고 해서 여기는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야 건축물대장 떼어보면 되지 그러면. 근데 건축물 대장은 이제 면적만 나오니까요. 이거는 거기 시군청에 전화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준공이 떨어지고 착공을 할 때 도면을 넣는 설계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소유자인데라고 해서 물어보면은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는 맞는 것 같아요. 공용 부분이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월세를 내라 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쓸 거면 저한테 내라고 관리비도 400만 원 밀렸다고 저보고 400만 원을 내래요. 거기에 관리 사무소라든지 관리 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가 없어요. 개인 경비 업체예요. 월 50만 원 주고 소유주가 이렇게 줬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준다고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미납 관리비를요. 그것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그 전에 점유하고 있던 그 관리업체에서 미납 관리비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증명 서류를 달라 했더니 30개월 미나 600만 원인데 400만 원 내라고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6개월 미납이라고 해서 말이 또 틀리고요. 일단은 그거는 그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보시고요. 예. 내가 어느 부분까지 내가 인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내긴 해야 돼요. 개인인데도요? 거기 소속이 아니라 그냥 개인. 저 같으면 저 청소업체인데 청소를 고객이 안 주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스타벅스랑 그 상가 임차인은 뭐래요? 전 소유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고 지금은 이제 경매가 주차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분 경비 업체가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벅스나 개인적으로 다시 그러면은 그 아직까지 그럼 주차비는 누가 받고 있었어요? 전 소유주로 통장으로 들어간 거였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금액부터 명확하게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액 자체가 크면은 그거는 진짜 적법하게 관리비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어찌됐든 적법하게 증빙이 되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금액이 정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법적으로 관리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 거 하려면 저 처음에 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지 않나요? 그거 물어보니까 그것도 물론.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당장 점유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들어가는 비용과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제일 많이 느껴지는 건 금액부터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금액이 작으면 솔직히 그냥 주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관리소를 바꿔보는 게 낫고, 예를 들어서 6개월에 20만 원씩 6개월에 했다 그러면 차라리 120 주고 끝내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은. 지금 오늘은 뭐 6개월 미납했다 이렇지만 그 전에는 30개월 미납해서 600만 원인데 400만 원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관련 근거를 더 달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금액을 확정해야 된다는 건,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말 장난하냐, 말로써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셔야죠. 그 다음 금액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바뀌는 거라. 그래서 일단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내역서를 받아보신 다음에, 내역서 받았으니까는 여기서 대해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부분이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돈을 안 받고 그렇게 계속 있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청소비 안 주면 일을 안 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역서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1번일 것 같고, 계속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너 돈 줄 테니까 관리비도 한번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그냥 좀 더 강력하게. 어차피 개인이잖아요. 달라니까 주긴 하는데 내가 이제 관리 내가 할 거니까는 가십시오 라고 해서 보내고, 다른 사람을 쓰던지 다시 리셋을 해서 정상화로 돌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3일날 잔금 납부를 하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세금 계산서 끊을 테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 이렇게 전화가 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역서를 줘야지만이 내가 끊어줄 것이다. 돈을 주는 건 문제가 안 된다. 내역서를 먼저 보내달라 라고 해서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좀 강하게 가세요. 강하게. 여자분이라고 해서 좀 얕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 하셔야 돼요. 그렇긴 한데요. 여기 다른 분들이 이게 어떤 계획으로 받으신지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거 매출이 300, 400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2, 3층 앞에서요? 네, 400 정도 나오고, 그리고 3층이다 보니까 이 주위에서 광고 해달라고 광고료도 있더라고요. 그쵸. 광고도 얼마나 준대요? 광고도 월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 지금 한의원 한 거 같이 현수막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예상 얼마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 업체, 경비 업체가 250만 원 줄 테니까 자기한테 맡기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되게 적극적으로. 넌지식 한번 이렇게 건넨 말이 아니라 되게 하고 싶은. 그래서 여기서 최소 400 이상은 나오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거든요. 단순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에 부과된 수익 역시 클 것이다. 그러면은 관리업체에서 250만 원 받고 광고만 붙여도 350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 350 훌륭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아, 파이팅입니다. 하여튼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말랑말랑히 하시지 마시고요. 좀 강하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네네 하시면 안 되고 좀 강하게 탁탁 떨어지게 말씀하셔야지만이 좀 더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대출은 혹시 몇 프로 받으셨어요? 3억 9,700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요. 혹시 광고 혹시 뭐 싸게 해줄 것 같으면 족장 TV 제가 팸플릿 하나 맞춰 드릴 테니까 연락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난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오, 350이면 뭐 훌륭하시. 네. 자, 생금이 분들 잘 보셨죠? 내가- 돈이 없다고 할 게 없다고. 이게 생금이 보는 문제 아니야. 이 족사불체 그 푼타 아부가 문제야. 내가 분명히 가도록 했거든. 말 안 듣더라고. 그래도 진짜 우리 동금이 분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쑤 좋네, 얼쑤 좋아. 얼쑤 좋아. 얼쑤 좋네. 네. 와. 하여튼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역시 우리 동금이는 다르네요. 다르네. 훌륭하시네요. 다르네. 네. 네.